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가 조금씩 뜨거워지면서 역시 최대 이슈는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입니다만 이것만이 관심사이고 이것만이 뜨거운 이슈인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이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분들의 면면이고 특히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 후보 한 분을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1호 청년 참모이자 최근에 당 청년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던진 분입니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보도를 보니까 이른바 언론 분류법에 따르면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되는 여러 현역 의원들이 우리 이사장님 지지를 선언을 했던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얻고 있는 원동력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아무래도 대선 때 정말 어려울 때 변하지 않고 동고동락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인들이 말은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행동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그 어목했던 야당 시절 내내 제가 방송에서 30대 보수평론가로서 싸워왔던 부분들 또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여러 논란이나 어려움을 좀 겪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를 지켜왔던 모습들을 많은 우리 당의 선배 의원님들께서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일관성.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원칙과 소신 이런 것들은 이제 높이 평가한 거다. 그리고 저는 정치인들이 이제 잘하겠습니다라는 말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제까지 잘해왔던 사람을 믿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선배님들이 좀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점이 선배님들 말고 당원들에 의해서도 평가받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청년 최고위원회 도전장 던진 분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뭐 최종적으로 한 10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뭐 컷오프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도가 너무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만큼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심이 높다는 쪽으로 좋게 해석하고요. 흥행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청년 최고위원 했던 김용태 전 최고를 저희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청년 최고가 아니라 일반 최고위원 도전 의사를 그러니까 그 뭐 결심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밝혔던데 그 우리 장해찬 이사장께서는 일반 최고위원에 도전한 게 아니라 청년 최고위원으로 도전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김용태 전 최고는 제가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좀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자신 있으면 여전히 청년이고 전직 비대위 비대위 이전에 전직 지도부에서 본인은 지도부 해체나 비대위 전환을 수용하지 않으셨던 분인 거잖아요. 사표 안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나오실 명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정면 승부 언제든 기다리고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고요. 유독 그 이준석 전 대표나 이준석 키즈들은 정치하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일반 최고는 기탁금이 4천만 원으로 결정이 났거든요. 청년 최고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입니다. 그 3천만 원 차이가 평범한 2030들 엄마 카드가 아니라 자기 돈 벌어서 정치하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넘사벽으로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2030 또 40대 초반까지 한번 해보라고 판을 깔아주는데 어디서들 그렇게 돈이 나서 정치를 하시는지. 지지자들이 후원하고 뭐 이럴 수도 있죠. 일단 기탁금 낼 때는 후원회를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원에는 후원을 받는 게 불법입니다. 네, 큰일 나요. 후원 받았다가는. 네, 후원회 만들기 전에는. 그러니까 일단 후보 등록된 다음인 얘기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 카드로 정치하는 이준석 키즈들 참 신기하고 부러울 따름이다. 그리고 제가 윤석열 정부의 청년 정책을 총괄한 사람이다 보니까 한 번은 결자 해지해서 당에서도 이 정부의 청년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두 분을 그러니까 그 서로 그러니까 이런 편 한 번만 쓸게요. 왜 이렇게 으르렁대세요 두 분이?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그 장해찬 이사장께서 출마 선언을 하니까 김용태 전 최고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평가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 또 장해찬 이사장께서 민주주의를 분탕질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고 반박을 하셨고 김용태 전 최고가 또 어제 저희 방송 나와서 비상 상황을 유도해서 그 당시에 지도 체제를 허물려고 했던 세력들과 맞서 싸우던 것을 분탕질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또 재반박을 했거든요. 아직까지도 이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지금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당원들이 다 인정하고 지금 6개월 가까이 우리 당을 위기에서 좀 건져낸 정진석 비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 당에서 정치하실 이유가 있나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이 김용태 전 청년 최고와 저의 설전 구도가 이어지는데 이게 단순히 라디오 인터뷰 설전으로 끝나지 않고
한번 선거로 붙어봐서 결정되면 좋겠습니다. 깔끔하게. 청년책으로 나와라. 네, 아니, 충분히 한번 하셨어도 예. 본인이 그 청년최고에서 잘린 걸 지금 납득을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 지도부 전환에 대해서. 예. 그럼 한번 했어도 다시 나올 명분 있다고 제가 보증해 드릴 테니까 나와서 그냥 말 길게 하지 말고 선거로 붙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여쭤볼게요. 청년책으로 다시 유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요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최대 관심사는 나경원 전 의원이잖아요. 네.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출마하기 좀 어려워지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혹시 있습니다. 어려워지지 않는다라는데 혹시 상응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또 오늘 중앙일보 보도였던가요?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한 애정이 있다. 사의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 사의 표명이라는 게 전화나 문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맞게 인사혁신처 가서 이렇게 절차 밟아야 돼요. 정식으로 사표를 이제 내게 되면 인사혁신처가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이 제가 해야만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대통령님의 애정이 있다. 사의 표명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거스르고 인사혁신처로 가서 사표를 낼 어떤 정치적 동력이 있을까.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 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나경원 부위원장께서 고심이 깊으시겠지만 이 정책과 관련된 혼선을 좀 수습하고 대통령님의 어떤 애정 어린 메시지를 확인했으니 당분간은 저출산 위기나 기후 위기에 조금 이 점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로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제 그 말을 전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장해찬 이사장께서 해석한 바로 이제 그 선에서 이제 한정되는 그 전원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전 그 의원이 일정하게 그 교감한 다음에 나온 발언인지도 사실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저는 이 전당대회 이 구도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뜨거워지고 있는데 대통령님께서 직접 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뭔가 이 당무에 개입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아니, 있고요. 부위원장 자리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두 분 간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보도도 안 나오고 있고 다만 이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여러 반박을 한 것도 전당대회 시기다 보니까 이게 맞물려 해석된 것이지 이 정책 혼선에 대해서 이 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의지가 저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 특수 상황이 있는 게 윤석열 정부 초기에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정책 협의 거치지 않고 입학이 연령 하향 이야기했다가 저희가 정말 세게 회초리 맞았었거든요. 네,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정책 혼선,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두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공교롭게도 전대 시기와 맞물린 것이지 대통령실의 관심은 여전히 저출산 정책 그 부분에 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른바 비탄감 발언에 대해서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사회수석까지 나서서 이제 공개적으로 반박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나경원 그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소신인 것처럼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돌아가는데 그러면 일단 지금 불거진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소신 비슷하게 이미 그 대외적으로 이야기한 그럼 접고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라고 나경원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헝가리식 제도를 포함해서 또 대통령실에서 주로 생각하는 건 사회 서비스 복지입니다. 안상훈 수석의 오랜 그 신념과 철학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다 포함시킨 이 민관 협동 토론회나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걸 다듬어 나간다면 나중에 이 비탄감과 다른 형태의 저출산 대책이 나오더라도 충분한 이 정당성을 쌓아갈 수가 있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나경원 부위원장도 이제는 이 저출산 고령사의 업무에 전념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제가 요 관련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냥 이거저거 다 떠나서 네.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그 자리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저출산과 기후위기가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내면 이 당대표로서 총선 잘 이끈 것 이상의 또 환호와 박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주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경원 부위원장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만 많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은 지금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 당정 일체를 통해 이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 민주당이 정부 입법 법안
예산안 부속 법안 제외하고는 단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거든요. 이거는 뭐 보수 집권, 진보 집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6개월 동안 단 하나의 정부 법안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 이런 이제 대선 불복 상황을 뚫고 나갈 혼연일체의 지도부를 만들라는 게 당원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 거대한 어떤 대의명분에 있어서 나경원 부위원장의 고심도 깊어질 거라고 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하시든 말든 이제는 큰 관심 사항은 아닌데요. 예. 네. 뭐 대구 가서도 많은 말씀하시던데 그분도 역시나 제가 뭐 김 전 최고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는 출마하셔서 우리 당원들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뭐 여론조사에 잡히는 이 숫자 자체가 허수다 이런 걸 판단을 깔고 하시는 말씀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 당원 지지층들 제가 또 현장에 전국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느끼는 것들이 나름의 자신감 있게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매우 싸늘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요 변수가 아니라 하위 변수로 전락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나와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출마를 해도 판을 가르는 변수는 못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우리 유승민 전 의원께서 만 45세시면 제가 청년 최고 한번 나와서 붙어보자고 하고 싶은데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유튜버들 그 출마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는 출마의 자유 자체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기는 좀 힘든데 이 부분이 전당대회 흥행으로 가고 이 국민의힘에 좀 나쁜 이미지가 씌워지지 않도록 중앙당에서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든 너는 이러니까 출마하지 마, 저러니까 출마하지 마 딱지를 붙이긴 어렵다고 봐요. 그 부분 뭐 정가에 있는 분들도 출마 고려하고 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뭐 재단할 자격은 없고요. 다만 국민의힘에 대해서 자꾸 뭐 극우 유튜버 출마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불과 이틀 전에 음모론을 퍼뜨리는 극자 유튜버에 직접 나와서 댓글 달고 슈퍼챗 쏴주세요 이런 이 제1야당 대표로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품격 떨어지는 행동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극자 유튜버 프레임을 언론이 많이 제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우려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언론이 이재명 대표가 극자 유튜버 나가서 슈퍼챗 쏴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민주당에서 좀 공평하게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을 갖고 극자 있습니다. 유튜버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그 유튜버 채널을 언급했다가는 또 어떤 송사에 휘말릴지 모르는데 보도가 다 나왔어요. 그래요? 여전히 한동훈 장관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극자 유튜버들에 나가서 슈퍼챗 많이 싸달라고 직접 댓글 다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별건으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김건희 여사가 어제 대구를 방문했고 선문시장도 찾았잖아요. 네. 또 우리 언론들은 열심히 또 이제 정책 해석을 하고 있던데 정책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봉사활동하러 가신 거니까요. 약자와의 동행 기조 자체는 저는 아주 잘 잡았다고 보고 있고요. 서문시장 그리고 나중에는 부산 자갈치시장 또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시장들 다니면서 민생의 어려운 이야기 김건희 여사님이 많이 들으시고 또 그런 부분을 좀 녹여서 대통령께 전달할 수 있다면 좋은 내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그 대통령 부인께서 일종의 정치 활동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님이나 또 이 대통령 배우자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이 붙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걸 뭔가 선거 운동이나 이런 걸 위해서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항상 어디를 가시든 그 앞에 봉사 활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있어서 꾸준한 모습으로 진정성을 보여드리면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